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단 한마디 말로 누군가의 아주 뿌리 깊은 두려움을 순식간에 싹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만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즉 NLP의 핵심입니다. 이 강력한 심리 변화의 기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뱀을 끔찍하게 무서워하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놀러 온 친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아기 뱀이 너를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 바로 이 한마디에 아이의 뱀에 대한 공포가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거랑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간 아이가 있었는데 막 맹렬하게 짖는 개를 보고 겁에 질린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고, 저 개가 너를 너무 무서워해서 짖나 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의 눈에는 무섭던 개가 그저 불쌍한 동물로 보이기 시작했죠. 아이들의 두려움이 사라진 거. 이게 무슨 마법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법이 아닙니다. 바로 리프레이밍이라는 기술인데요. 뱀과 개라는 그림 자체는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무서운 존재라는 액자 틀을 겁먹은 존재라는 새로운 틀로 그냥 바꿔 끼운 거예요. 이렇게 관점의 틀만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보신 이 리프레이밍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NLP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NLP는 이처럼 우리가 쓰는 언어와 오감을 통해서 마음속 프로그램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강력한 심리 전략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 이름이 좀 어렵죠? 이 이름 안에 도대체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신경, 언어, 그리고 프로그래밍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N, 바로 신경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신경계, 그리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창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감, 즉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은 전부 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다음은 L, 언어, 랭귀스틱입니다. 언어는 우리가 오감으로 받아들인 그 경험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그렇게 신경 쓰는 말의 내용, 즉 단어 자체는요, 전체 소통에서 겨우 7%의 영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3%는 뭐냐? 바로 목소리 톤이나 표정,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NLP는 바로 이 93%의 영역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P,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이 마치 컴퓨터처럼 언어와 감각, 경험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바로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결과가 나오도록 다시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희망적인 얘기죠? NLP의 철학은 크게 5가지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NLP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3가지 기둥, 바로 디지털, 탁월함, 그리고 실용주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디지털이라는 개념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치료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잖아요. 이걸 아날로그 방식이라고 한다면 NLP는 마치 스위치를 탁 켜는 것처럼 즉각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말 그대로 디지털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정신분석가는 NLP 같은 접근법 덕분에 심리치료에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짧아졌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게 정말 많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빠른 변화가 가능할까요? 그 비밀이 바로 두 번째 기둥인 탁월함의 추구에 있습니다. NLP는요, 심리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공적인 전략을 연구하고 그걸 따라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걸 NLP의 공동 창시자인 존 그린더가 한마디로 딱 정리했죠. NLP의 핵심은 바로 효과적인 것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실용주의입니다. 이건 뭐 이론적으로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나한테 도움이 돼? 효과가 있어?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는 아주 실용적인 철학인 거죠.
이 실용주의 철학이 잘 녹아있는 게 바로 NLP의 강력한 기본 전제들인데요.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렇게 믿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유용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실패는 없고 피드백만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좌절하는 대신에 배울 점을 찾게 되겠죠. 또 사람들은 이미 필요한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내 안의 잠재력을 더 믿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NLP의 전제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론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사용을 앞둔 두 죄수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벼랑 끝에선 두 사용수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저 아찔한 절벽 사이를 외줄 하나에 의지해서 건너는 것이었죠.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그대로 죽음뿐인 절체절명의 과제였습니다. 첫 번째 죄수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필사적으로 외줄타기 연습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아주 태연하게 그냥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놀랍게도 태연했던 그 죄수가 완벽하게 외줄을 건넌 거죠. 그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이미 몸이 기억하는 기술을 그저 평소 하던 대로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죄수는 학습의 마지막 단계인 무의식적 능력의 경지에 도달했던 겁니다. 기술이 제2의 천성이 돼서 굳이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해내면 상태. 우리가 자전거를 타거나 운전할 때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과 똑같죠. 한 NLP 트레이너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신비롭게만 보였던 NLP가 결국에는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실용적인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이처럼 NLP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탁월함을 모방하고 또 유용한 믿음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어쩌면 마법처럼 보이는 그런 즉각적인 변화는 우리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흥미로운 NLP의 세계로 한번 들어와 보시지 않겠습니까?